지은호는 카페 계산대 및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낡은 글씨로 반납 불가라고 쓰여 있었다. 정순이가 남긴 메모와 함께 들어있던 그 봉투에는 입양동에서 사본, 병원 초기 기록, 그리고 박진석 재단에서 보낸 후원금 내역이 차곡차곡 묶여 있었다. 지은호는 서류를 넘길수록 속이 서늘해졌다. 박진석 재단의 이름은 생각보다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등장했다. 왜 이 재단 이름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걸까? 지은호는 혼잣말을 했다. 단순한 후원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고성희였다. 내일 점심 따로 보자. 오래 미뤄둔 이야기가 있어. 이상하게도 고성희의 문장은 평소의 단단함이 빠져 있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급했고 불안했다. 이지혁은 회사 SV팀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납품사 계좌에서 이상 거래를 발견했다. 거래명은 내부 연구비. 그런데 수취인은 건축자재와 무관한 투자조합이었다. 들여다보니 조합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이름이 박영나였다. 박성재의 이복 여동생, 그리고 최근까지 사적인 투자로 구설에 올랐던 사람. 이지혁은 이 사실을 성재에게 알릴지 망설였다. 성재와의 우정은 오래됐지만 회사 돈과 얽히면 우정도 흔들릴 수 있었다. 이걸 묻어둘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털어놓을까?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머리가 복잡해질수록 손은 보고서 위에서 멈췄다. 그 시각 박성재는 박진석의 서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박진석, 미소 짓는 고성애, 그리고 품에 안긴 갓난아이가 있었다. 사진의 뒷면에는 서툰 글씨로 봄, 첫 가족 사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성재의 질문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박진석은 묻지 말아라며 사진을 빼앗았다. 하지만 성재는 직감했다. 그 아이가 지은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성재의 마음속에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올라왔다. 지은호에 대한 마음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다.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사실을 숨기는 게 배려일까? 밝혀내는 게 정의일까? 다음 날 고성희와 지은호는 조용한 레스토랑 구석에서 마주 앉았다. 고성희는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손끝은 자꾸 유리컵을 만졌다. 지은호, 내가 한동안 너를 멀리한 이유는 하나야. 병이 생각보다 빨리 왔어. 고성희는 그렇게 말을 꺼냈다. 신장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 그리고 장기적 이식이 필요하다는 설명. 은호 씨한테 이식을 바라진 않아. 그냥 말하고 싶었어.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의 출생과 회사 돈이 연관되어 있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박진석 재단의 돈이 움직였거든. 지은호의 가슴이 저릿했다. 알고 싶지 않았던 문장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왜 이제 말해요? 고성희는 답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정순이는 식당 뒷주방에서 잠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전화기 화면에는 포털의 기사 하나가 떠 있었다. YL그룹 내부 비자금 의혹, 투자조합 통해 오랫동안 흘러. 기사 하단에는 관계자 익명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다. 이제 그만 멈추면 안 될까? 정순이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을 뿐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다. 이수빈은 성장한 채널의 협찬 메일을 정리하다가 YL 내부 제보자 인터뷰 요청이라는 문구를 보았다. 자극적인 제목을 달면 조회수는 오를 것이다. 하지만 수빈은 안다. 조회수 몇만이 누군가의 삶에 남길 자국이 얼마나 깊은지. 수빈은 메일을 닫았다. 대신 가족 단체 채팅방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 얘기 우리 채널에서 다루면 안 될 것 같지? 김다정은 짧게 답했다. 너무 앞서가지 마. 이상철은 한 줄 덧붙였다. 그래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같은 집에서 지낸 세 사람의 대답은 모두 달랐다. 각자의 경험이 달랐기 때문이다. 과연 누구의 답이 가장 현명한 답일까? 이수빈은 혼란스러웠다. 며칠 뒤 이지혁은 결국 박성재를 찾아갔다. 의심을 등에 지고 우정을 지키는 법은 없었다. 성재, 이 계좌 좀 봐. 이지혁은 투자조합 거래 내역을 내밀었다. 성재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박영나가 운영하는 조합에서 그룹 자금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다만 아버지 박진석이 가족 일은 가족이 처리한다고 했기에 조용히 덮으려 했을 뿐이다.
지혁아, 이건 회사에 바로 올리면 폭탄이 돼. 성재는 조용히 말했다. 이지혁은 친구의 두려움을 보았다. 성재는 회사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사람이고 박진석의 아들이었으며 박영나의 오빠였다. 어디로 향해도 가족의 얼굴이 보이는 길이었다. 그럼 내가 처리할 수 있겠어? 이지혁의 물음에 성재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속의 저울이 쉼없이 흔들렸다. 정의와 보호, 책임과 회피가 번갈아 올라갔다 내렸다. 결국 성재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처리할게. 대신 내가 본 건 당분간 잊어줘. 그 사이 박영란은 자신이 만든 투자조합이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초기에는 스타트업 투자로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점점 욕심이 커졌다. 남의 돈이 자신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 되었고 실패는 덮고 성공만 홍보했다. 몇 번의 사기성 제안에도 눈을 감았다. 한 번만 더 수익을 보여주면 다 돌아선다. 스스로를 속이는 말은 늘 달콤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연쇄부도로 구멍이 커졌다. 영란은 결국 이지환에게 연락했다. 운전기사로 시작했지만 성실하게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온 이지환은 영란의 제안을 듣고 얼굴을 찡그렸다. 그 돈 어디서 메꾸실 건데요? 영란은 대답 대신 눈을 내리깔았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경찰이 먼저 멈춰 세울 거예요. 이지환은 진심을 담아 경고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병 얘기를 들었지만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과거가 떠올랐다. 정순이가 종이컵 커피를 시켜가며 옆에 앉아있던 병실의 겨울, 어린 시절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 맞이한 첫 월급날의 봄, 그리고 카페를 열고 나서 첫 손님이 놓고 간 수고하세요라는 메모의 여름. 그 시간들을 함께 만든 사람은 정순이였다. 그 단단한 일상의 층위를 생각하면 고성희의 울먹이는 고백은 너무 늦게 도착한 편지 같았다.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쉬운 것도 아니었다.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의 딸인가? 피라는 단어가 가끔 가슴을 찌르듯 지나갔다. 그러나 오래 머물지는 못했다. 피는 보이지 않지만 밥 짓는 냄새와 손등의 체온은 늘 곁을 맴돌았다. 과연 사랑은 이름표로 정해지는 걸까? 아니면 같이 쌓은 시간으로 정해지는 걸까? 그날 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모든 걸 정리하자.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고성희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끝내 펜을 들지 못했다. 젊은 날 둘은 서로의 결핍을 보완했다. 박진석은 권력을, 고성희는 이미지를 보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 결핍이 서로를 조르는 줄이 되었다. 당신이 꿈꿨던 집은 결국 우리 둘 다를 가둔 감옥이었네. 박진석의 말에 고성희는 차갑게 웃었다. 나는 살려고 한 선택이야. 그 말 속에는 병의 두려움, 나이의 무게, 자존심의 금이 섞여 있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단지 패배가 아니었다. 오래 붙들어온 자기 모습과 작별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더 어려웠다. 과연 붙들 것인가 놓을 것인가. 그 무렵 지은호는 정순이의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도왔다. 물이 따뜻했다. 유리컵이 맑았다. 정순이는 딸을 흘낏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사람 만나봤니? 지은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이 나빠졌대요. 정순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단호함 뒤에 있는 연민은 늘 알기 쉬웠다. 내가 정할 일이야. 엄마는 내 선택을 따라. 간단한 말이지만 쉽게 건네기 어려운 말이었다. 정순이는 오래전 한겨울 응급실 복도에서 떨던 젊은 엄마였다. 그날의 자신이 떠올라서 고성희를 미워만 하기가 힘들었다. 그렇다고 용서의 길이 쉬운 것도 아니었다.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지키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혔다. 과연 사랑은 미움의 반대일까? 아니면 그 사이를 오가는 일상일까? 다음 날 회사 게시판에 내부 고발 글이 올라왔다. 투자조합 비자금, 박영나 연루. 곧이어 언론이 퍼갔다. 주가는 흔들렸다. 사무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박성재는 즉시 비상회의를 열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성재는 단호했다. 그러나 그 단호함은 여전히 고민의 그림자를 달고 있었다. 회의 후 성재는 박영나를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너 손 떼어. 영나는 눈물을 터뜨렸다. 오빠 이번만 덮어줘. 나도 살고 싶어. 지독하게 익숙한 문장.
성재는 눈을 감았다. 그는 지키는 사람이 되려 했지만 지금은 끊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이번에는 안 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둘 사이에 오래된 온기를 식히기에 충분했다. 과연 자른 끈은 다시 묶일 수 있을까? 그 즈음 이수빈의 채널에는 지은호와 이지혁의 일상이 종종 올라왔다. 커피 내리는 손, 설탕 덜어내는 습관, 작은 칭찬에 미소 짓는 순간. 영상은 평범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도 이런 평범함을 지키고 싶어요. 수빈은 그 댓글을 오래 바라보았다. 가족이란 서로의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종종 비범한 결정을 해야 한다. 누군가는 사과하고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기다려야 한다. 과연 이번엔 누가 어떤 결정을 할까? 바람이 차가워진 어느 날 저녁 사고가 났다. 박진석이 운전기사를 내보내고 혼자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브레이크가 미묘하게 말을 듣지 않았다. 차는 도로 난간을 스치며 멈췄다.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박진석의 가슴은 크게 뛰었다. 정비 결과는 단순한 고장으로 결론 났다. 그러나 박진석은 이상했다. 브레이크 오일의 교체 기록이 말끔히 사라져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것인지 실수로 누락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다. 회사에서, 집에서, 곁에서 믿었던 얼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의심은 불처럼 번진다. 과연 이 불은 누구에게 닿을까? 며칠 뒤 정순이의 식당에 고성이가 조용히 들어왔다. 한동안 마주치지 않던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다.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다. 빚을 갚으러 왔어. 그 말에 정순이의 손이 멈췄다. 고성이는 가방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냈다. 자신의 지분 일부를 정리해 기부 형식으로 돌리겠다는 문서였다. 수혜 대상에는 그동안 받은 후원을 갚고 싶다는 문장이 크게 쓰여 있었다. 정순이는 서류를 넘기며 눈이 뜨거워졌다. 그 문장이 진심인지 면피인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늘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미움과 연민은 같은 강물의 다른 굽이었다. 내가 정해. 정순이는 서류를 접어 지은호에게 건넸다. 이 선택은 결국 지은호의 몫이었다. 과연 지은호는 무엇을 선택할까? 그날 밤 이지혁은 마침내 회사 감사팀에 공식 보고를 올렸다. 자신이 본 거래, 자신이 의심한 흐름, 그리고 관련자. 박성재의 이름은 보고서 어디에도 쓰지 않았다. 친구를 보호한 선택이 올바른지 끝내 확신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누군가의 삶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 이지혁은 허공을 오래 바라보았다. 진실을 말하는 일은 언제나 뒤늦다. 그래도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 과연 그 시작이 친구를 잃는 대가를 요구할까? 며칠이 지나고 고성이의 병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걸음에 힘이 없어졌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다시 불렀다. 원망해도 좋다. 다만 내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줘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고성이는 스스로 말을 고쳐 말했다. 부탁을 강요했던 과거의 자신이 떠올라서였다. 나는 내가 누구의 딸인지를 이제 묻지 않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겠다. 지은호는 오래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밤의 울음, 몇 번의 화해, 여러 번의 결심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나도 엄마를 미워만 하진 않으려고 해요. 지은호의 엄마라는 호칭은 공중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정순이가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밤을 지났을까? 과연 호칭 하나가 그동안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을까? 마침내 감사 결과가 나왔다. 투자조합 비자금, 일부 임원 연루, 증거인멸 시도. 언론은 떠들썩해졌다. 박영란은 책임을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조사 막바지에 입장을 뒤집었다. 모두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이다. 박영란가 내민 이름 목록에는 놀랍게도 박진석과 고성이가 함께 올라 있었다. 박진석은 분노했다. 왜 가족을 팔아 스스로를 건지려 하느냐? 하지만 분노가 가라앉고 남은 것은 허무였다. 평생 쌓은 신뢰가 한순간에 팔려나가는 것을 보는 기분이었다. 과연 이 폭로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회사의 몰락인가, 가족의 해체인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다른 진실인가? 그때 박성재는 결심했다.
임시 이사회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내가 물러나야 정리가 된다면 지금이 맞다. 성재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 결정은 누군가의 계산과 상관없이 스스로 낸 답이었다. 회의장을 나오는 길, 이지혁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미안해. 성재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짧게 잡았다. 우정은 때로 무거운 진실을 지나도 남는다. 다만 모양이 조금 달라질 뿐이다. 과연 이 우정은 다음 고비도 넘어갈까? 이 사태의 여파는 정순이의 식당에도 도착했다. 일부 손님은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따뜻하게 반찬을 더 주문했다. 장사를 접으라는 조언과 끝까지 버티라는 응원이 동시에 쏟아졌다. 정순이는 둘 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 또한 지나간다. 세월이 가르친 한 문장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조금 지나자 수군거림은 줄고 따뜻한 인사가 늘었다. 사람들은 결국 누군가의 밥 짓는 손끝에서 진심을 본다. 과연 오늘의 따뜻함이 내일의 용기가 될까? 이수빈은 10만을 넘긴 구독자를 축하하며 첫 수익으로 가족을 불렀다. 허겁지겁 웃고 떠드는 식탁. 이상철은 합격증을 자랑했고 김다정은 야근 없는 하루를 이야기했다. 이지화는 내일의 운행 계획을 차분히 적었다. 누구도 화려하지 않은 하루, 그러나 누구도 거짓을 쓰지 않은 시간. 지은호는 그 식탁 끝에서 조용히 말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살자.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다짐이었다. 과연 이 다짐이 다음 폭풍에도 버틸 수 있을까? 밤이 깊어지려는 시각, 박진석에게 한 통의 봉투가 도착했다. 누군가 남긴 익명의 편지. 봉투 속 USB에는 오래된 병원 기록 영상이 담겨 있었다. 화면 속에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젊은 간호사와 그 아이를 받아드는 정장의 남자. 영상의 해상도는 낮았지만 얼굴 윤곽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남자는 박진석이었다. 화면 끝에 잠깐 스친 여자의 옆모습은 고성희와 닮았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한 줄 적혀 있었다. 봄 첫 가족 사진의 앞장에는 이 장면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의자에 앉아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할까? 과연 이 영상은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무너뜨릴까? 그리고 마지막 장면처럼 하루의 끝에 전화 한 통이 울렸다. 발신인은 표시되지 않았다. 지은호가 전화를 받자 낮은 목소리가 말했다. 당신의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 내일 오전 본사법무팀 회의에 내 이름이 올라가. 짧은 정적 후 통화는 끊겼다. 지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익명의 전화를 끊은 지은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본사법무팀 회의에서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출생기록 정정, 친자 확인 소송, 명예훼손 대응, 여러 방식으로 사람의 삶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걸 그는 잘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면서도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가시지 않았다. 무릎을 굳게 세우며 에스프레소를 내리던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도망치면 누가 나를 지켜줄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이지혁이 들어왔다. 이지혁은 늘처럼 커피 먼저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내부 전자결제 문서 캡처였다. 출생기록 이해 신청서 사전 검토. 신청인은 박진석 재단법무팀, 관련 당사자 고성희 박진석. 지은호의 이름은 붉은 줄로 표시돼 있었다. 지은호의 목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앞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맑아졌다. 화가 먼저 오지 않았다. 먼저 온 건 서늘한 배신감이었다. 고성희가 부탁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시간이 떠올랐다. 그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은 진심처럼 보였고 그래서 더 아팠다. 왜 또 거짓을 덧칠할까? 속으로 묻는 동안 이지혁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회의가 오늘 오후래. 내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안건 제목은 확인했어. 내가 원하면 여기서 멈추지 말자. 지은호는 숨을 길게 뱉었다. 멈추는 순간 이름이 지워진다. 싸우는 순간 상처가 남는다. 어떤 선택을 해도 평온은 없었다. 그는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은 안 칠게. 그 시각 박성재는 이사회 사임 발표 이후 처음으로 박진석의 서재를 찾았다. 사임으로 상황이 가라앉을 거라 믿었는데 오히려 더 커졌다.
박영나가 조사 막바지에 윗선 지시를 내밀면서 불이 위로 번졌다. 박진석은 책상 위 USB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된 병원 영상. 젊은 간호사, 정장의 남자, 갓난아이. 박진석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이걸 누가 보냈을까요? 성재의 물음에 박진석은 짧게 말했다. 모른다. 그러나 모른다는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알아도 말하지 않겠다. 성재는 아버지를 똑바로 보았다. 아버지, 법무팀에 출생기록 이해 신청 올렸습니까?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 뜨면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름은 가족의 역사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 성재의 속이 확 뒤집혔다. 누구의 가족입니까? 누구의 역사죠? 그 이름은 지은호의 삶이에요. 박진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느리게 덧붙였다. 어떤 날은 법을 통해서만 평형을 맞출 수 있다. 성재는 그 문장이 무섭다고 느꼈다. 법을 도구로 쓰겠다는 마음. 그것은 오늘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고 내일 누군가의 인생을 비켜가게 만든다. 정순이는 점심 장사를 마치고 한쪽에 앉아 숨을 돌렸다. 작은 식당은 온기로 가득했지만 마음은 낯선 찬기를 품고 있었다. 지은호 이름을 바꾸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누군가에게 이름은 호출이고 또 누군가에게 이름은 약속이다. 정순이에게 지은호는 둘 다였다. 아기의 손을 처음 잡던 밤 지은호하고 불렀을 때 돌아오던 따뜻한 숨. 그 이름으로 자라난 20해. 정순이는 휴대폰을 열고 지은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내가 갈까? 곧 답이 왔다. 아니, 엄마는 식당 지켜줘. 간단한 대화였지만 마음과 마음 사이에 굵은 줄 하나가 더 생긴 느낌이었다.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지키는 것, 지금 이 집이 가진 가장 큰 힘은 그것뿐이었다.